네, 강프로입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1.6% 상승했고요. 지난주 정도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2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까지 수직으로 상승을 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1월 달 들어서 하락을 했고요. 2월 달도 하락을 했고 3월 달부터 횡보한 결과 이평선에 대한 수렴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반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등이 들어갔고 이미 주가는 빠졌고 나서 저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가 반등이 나온 것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걸 보셔야 돼요. LS 머트리얼즈는 울트라 캐퍼시터 그렇죠. 그리고 요건 2차 전지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캐퍼시터 자체는요. 전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죠? AI 반도체, AI 시대가 오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전기 부족 사태. 이게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보셔야 되는데 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AI 전쟁으로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입니다. 뭐 일진 전기, 재룡 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주요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무탄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쵸? 그리고 에너지 사업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근데 화석연료는 안 돼요. 탄소 배출이 나오니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대안은 정해져 있어. 뭐가 정해져 있느냐? 원전 그리고 수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가격을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쭉 정리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릴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재료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이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가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료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8% 정도 상승한 게 주죠. 그쵸? 근데 다음 주까지는 뭐 주가가 추가 상승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가 구간 그쵸? 이쪽에서 매물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2월 달에 다 발생했었던 이 가격대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가격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한 차례 거쳐야 됩니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앞서 나가는 신고가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다. 자, 신고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계좌 수익이에요. 그리고 현재 키움증권 1694 화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24년도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57%고요.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종목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샀다 저렇게 샀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좌 인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했길래 이렇게 하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LS 머트리얼즈도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 그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저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그쵸? 이삭 엔지니어링 어때요? 상한가 같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림목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반등하는 구간. LS 머트리얼즈가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건데 어느 타점에 대해서 공략을 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반등을 했고요. 신고가 만들었고요. 떨어졌고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고 상한가. 딱 일주일 걸렸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LS 머트리얼즈 어때요? 이쪽 구간 쭉 갔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거쳤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일단 금요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 다시 공략할 겁니다. 지금 전기 관련된 종목분들은 대부분이 상한가일 정도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 즉 매매하는 그 관점 자체를 맞춰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리고 있는. 전 다음 주에 LS 머트리얼즈를 공략할 겁니다.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적인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9%
그쵸? 9% 수익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뭐 최근에 강한 움직임,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34%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전기 관련주들을 제가 공략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신고가 구간에 가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신고가 구간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게 강프로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소통방은 모두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시장가 매수, 우리기술 8시 51분 장 시작 전에 모두 공유를 합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기술. 자, 내용 보시면 이래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과열 구간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과열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어디서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요. LS 머트리얼즈도 제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이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가 되고 있다는 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제가 어떤 식의 관점으로 저가 종목들 그리고 고가 종목들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지 다 보여드렸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LS 머트리얼즈의 지금 상황을 한번 보고,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죠. 횡보하는 구간은 올라가도 지지받는 구간이 되고요. 내려가도 올라오면서 저항받는 구간이 됩니다. 그럼 올라가면 대략 여기 10% 정도 추가 상승한 3만 원 초반대에서 뭐가 나옵니까?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은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LS 그룹 관련돼서 얼마나 좋게 보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요. LS 자 보시면 어때요? 4%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죠. 그리고 LS 일렉 보시면 하루에 단타를 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상황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LS 머트리얼즈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했는지 다 보여드렸는데 이 모든 내용은 신고가 구간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죠? 저가 구간에도 우리가 신고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반등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LS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에 매몰돼서 2차 전지가 안 좋으니까 LS 머트리얼즈가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기 관련주들은요. ESS나 ESM 이쪽 있잖아요. 저장 쪽, 이쪽 말고도요. 캐퍼시터 쪽은 전체적으로 법령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극재나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그쵸?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았었지만 그 프리미엄을 모두 다 해소를 시켰고요. 이 해소하는 과정에서 반등까지 확인한 그 이후에 저는 공략 시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지금부터는 여기 저항 구간을 지나와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반등을 확인하는, 고가 돌파를 확인하는 그런 캔들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나쁘고 좋고에 대한 부분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효율적인 매매를 하는 게 가격 전략이고요.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격을 보는 거고, 가격을 보고 나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재료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울트라 캐퍼시터,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것들, 알루미늄 재료,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냐? 자, 여기 보시면 미국 투자은행 웰스파고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오는 2030년 추가 전력 수요는 323 테라와트시로 증가할 것. 이는 뉴욕의 연간 전력 소비량인 48 테라와트시보다 7배 많은, 그만큼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러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캐퍼시터 그리고 연료전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자 2030년에는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가는 먼저 가겠죠.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보세요. 주목받는 산업은 전력 기기뿐만이 아니라 신규 데이터 센터가 쓸 전력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소역, 무탄소 전력. 자, 지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야 돼. 근데 탄소 배출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밖에 떠오르는 게 사실상 지금보다 전기 생산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태양광 풍력을 한다? 지금도 효율을 못 내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이 없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건 수소 그리고 원전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우리 기술을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매매 내역을 다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기술은 원전입니다. 두산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릴게요. 두산을 제가 어떻게 거래를 했고 우리 기술도 거래하고 있는지. 자, 두산 어때요? 신고가 확인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14%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2%씩 손절하는 구간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략한 결과 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고요. LS 머티리얼즈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아시죠? 펜학괴, 패시브가 나온 괴물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 LS 전선, LS 모두 마찬가지,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뭐 MSCI 편입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LS 머티리얼즈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전체적인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는 장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하는데 이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LS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해서 잘 잡아야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LS 머티리얼즈만의 실시간 타점을 아까 제가 매수한 타점을 공개를 했는데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S, 자 L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LS 머티리얼즈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가격이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다음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다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